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이나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진수, 강선우 둘 다 낙마할 건지 아니면 한 명은 살릴 건지 이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둘 중 하나를 살린다면 강선우 후보자일 거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만나보시죠. 2023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단식 투쟁 현장을 찾아서 후보자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알뜰살뜰히 보살피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것을 볼 때 후보자가 여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해난 해결의 능력자로서 기대되어 임명되었기보다는 인사권자의 대통령의 신기 경호의 달인으로서 픽된 보온 인사 또는 측근 인사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시각은 충분히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자리 갠 것도 그렇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당선됐던 지난 전당대회 때 강선우 후보자가 최고위원회 낙마를 했거든요. 이때 장면도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답니다. 왜 그런지 만나보시죠. 하나가 순으로 하면은 강선우가 이게 왜 숫자로 우리 시민수도 보이게 연정 의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를 좀 안쓰럽게 생각한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이야기 있죠. 지금 비가 내립니다만은 정권 초기에는 지지율도 높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다시 돌이켜 보면 인사에 있어서 어떤 이 청문회 이 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된 사례가 거의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점점 더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문제가 비롯된 겁니다. 즉, 내가 하는데 뭐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 뜻을 듣겠다는 정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사회단체, 또 정당들, 그다음에 관련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뭔 소리야? 내 지금 집권 초기인데 내가 할 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도 다 대통령 뜻을 하니까 다 통과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점점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이 신뢰를 잃어가는 저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국민들이 이거는 납득하지 못하면 그거 수용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하면 정권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자, 국민들 생각하시기에 야, 역시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 뜻을 듣는구나. 국민들 뜻에 따라서 운영하는구나. 오히려 더 저는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거를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역대 정부와 똑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왜 하겠습니까? 이런 거 걸러내려고 인사청문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명하면 되지 뭐하러 인사청문회 하겠어요? 이런 문제를 걸러내면서 최종 결정권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 부부에겐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좌관들한테 하는 걸 보면 과연 그 여성가족부에 있는 많은 직원들을 통솔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 걸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는 게 저는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그게 결코 손상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저는 리더십이 강화될 것이다. 역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구나 라는 평가를 들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론이다. 이 여론을 대통령이 듣고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두 사람 모두 안고 갈까요? 아니면 한 명만 안고 갈까요? 한 명만 안고 간다면 누구를 안고 갈까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을 넘어서 좀 범여권에서도 사퇴론까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시고 낙마 사유가 된다고 보시는지.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사전에 조금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지 노동청에 진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스크리닝 단계에서 인지가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니 행정적으로 종결이 된 사안이었다. 그런 이야기들 외에는 크게 더 이야기 나누는 것은 없고요. 네.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이 된 것도 있고 네. 과장되거나 잘못된 의혹들도 충분히 해명이 되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도 부족한 점은 진솔하게 사과하고 네. 또 소신 있게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대통령실도 국민 눈높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얘기입니다. 국민정서법으로 보면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문제 같고 의혹의 건수로 보면은 이진숙 후보자가 문제 같다. 다음이요.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길게 보여드린 이 여론들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시하고 있다. 현역 의원의 경우 강선우 후보자 얘기겠죠.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실이 지명 처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조경희 의원님, 좀 자진 사퇴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엿보이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진숙 후보자는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한번 오늘 이후에 좀 여론을 더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후에 여론이 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단 입장도 오늘 나왔고요. 또 수행 보좌진 협의회 입장이 나왔는데 더 격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보좌진들의 입장이 뼈아픈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 정부,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의 우호적인 단체들에서도 반대 입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 대통령실에서는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우상호 정무수석도 오늘 지금 이 여론의 상황, 특정 후보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께 계속 보고하고 있다는 입장을 오늘 밝힌 것으로 보면 아마 뭐 오늘 내일 뭐 당장 어떤 입장이 나오거나 지명 철회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인사청문회가 종료되는 금요일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후보자 본인이든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저희 입장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뭐 민감하게 여론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